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배모TV입니다. 자, 이제는 법인세 회계입니다. 법인세 회계 또 다시 찍습니다. 그죠? 네, 법인세 회계 해보죠. 그죠? 잔소리는 방금 투자부동산 할 때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세무사님 저는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씩 가지를 다 쳐야 되겠습니다. 가지를 왜 쳐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왜 가요? 강의를 왜 들어요? 강의에서 가지를 다 쳐주잖아요. 그 가지를 안 쳐주면 여러분들 혼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고 합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업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니까 학원 나가서 가지 쳐준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이미 강사들이 가지를 다 쳐줬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버리는 게 있다? 그죠? 합격 명단에서 자기 이름 버리는 거죠. 또 시작해. 자, 그만. 자, 법인세 회계. 필요적 탑재 사항부터 볼게요. 자, 법인세 기간 간 배분. 기간 내 배분. 기간 내 배분이 조금 더 어렵죠. 그럼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뭐긴 뭐예요? 기간 내 배분과 기간 간 배분이 믹스가 된 거죠. 자, 그다음. 자, 임의적 탑재사항 뭐 재무제표 공시하는 거. 네, 그 정도 말문제. 말문제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력 있는 사람들만.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세 문제밖에 안 뽑았습니다. 자, 1번. 자, 다음은 2001년 초 설립한, 이게 포인트예요. 법인세 회계 파트에서는 2001년 초에 설립했다는 얘기는 과거가 없다는 얘기죠. 과거가 없다는 얘기는 정기로부터 이월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이월 잔액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우리는 보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잖아. 그죠? 2001년 초에 설립됐다는 얘기는 이월된 게 없으니까 전액을 다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200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부터 읽어보면 한국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세 인식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자, 수험생들이 이런 걸 많이 착각해요. 법인세 비용 이러면 뭘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제가 중급회계 영역을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중급회계 영역에서 용어를 좀 암기해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용어를 암기해야지. 아니, 왜냐면 그 용어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니까 암기 못하면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어. 그 첫 번째가 법인세 회계. 그리고 리스예요. 리스 총투자, 리스 순투자, 미실현 이자 수익, 내재 이자율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들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법인세 회계 파트도 그래요. 이 법인세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을 맞춰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가 되는 금액을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각사물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해야 될 법인세는 단기 법인세라고 표현하죠. 아직 안 내고 있어.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미지급 법인세와 법인세 비용은 다른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해봅시다.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570 있다. 세무조정 항목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30만원 유보가 있나 보네. 세무사님 유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묻지도 마세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강의를 들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계원리라는 수업이 있어요. 회계원리. 그걸 듣고 나면 이제 중급회계 할 거거든. 중급회계. 그걸 듣고 나면 원가관리회계 이런 거 듣고, 그걸 듣고 나면 부가가치세법 듣고, 그걸 듣고 나면 법인세법을 듣는데 법인세법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넉넉히 기다리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면서. 자, 그리고 연구비 인력개발 준비금 송금 산입이 60만 원이 있나 보네요. 됐죠? 자, 그래서 과세소득 과표가 540이 됐다더라. 자, 연구비 인력개발 준비금은 2002년부터 다음 년도부터 3년간 매년 20만 원씩 소멸한다. 플러스 6으로 소멸할 거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2004년도에 일시에 다 소멸하네요. 마이너스 6으로. 자, 향후 과세소득은 경기 침체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만 원으로 예상된다. 왜 이런 표현이 주어졌느냐? 이연법인세 부채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죠. 충분히 이 상세할 만큼의 과세소득이 존재하는지 그걸 따져야 되죠. 그래서 과세소득이 주어졌다. 조금 이따 한도에 걸릴 거예요. 자, 2005년도부터 과세소득은 없을 거고 법인세율은 20%를 일정하다. 재미없죠. 그죠? 법인세율이 좀 변동이 있어야 더 재밌는데, 그죠? 소멸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한계 세율이 아니라 평균 세율. 한계와 평균은 달라요. 여러분들 재정학 시간에 AR, MR 이런 거 들어봤죠? AR, MR. 그죠? 가수들이 들고 다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버리지 어쩌고 마지널 어쩌고 요 그래프에서 요 지점과 요 지점과를
점을선을 닦아가지고 이 중간에 에버리지, 그죠? 마지노를 건데 접선의 기울기 미분을 D를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높이 써가지고 저거 이렇게 미분 이런 거 싫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소멸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런 거는 재정 시간에 하시고요, 그죠? 못해야 돼요. 재정은 1차 시험 과목이잖아요. 보기 5개 중에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하나씩. 어쨌든 그 재정학 강사한테 들으시고. 자, 어쨌든 됐다. 법인세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시작하자. 얼마 있는데? 570만원. X1년도, X4년도까지 가야지. 자, 세무조정 사항이 아까 보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30만원 있었네. 이거. 이게 언제 실현되는데? X4년도에 마이너스 6으로 추인될 거예요. 자, 연금 인력 개발 준비금 송금사익이 60만원 있었네. 이건 어떻게 추인이 되는데? 다음 연도부터 바로 20만원씩 추인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과세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540이 되네. 세율은 20%. 그러면 금액이 108만원이 되네. 이게 미지급 법인세죠. 그죠? 그리고 소멸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평균 세율을 적용해서 이연법에서 자산과 부채를 뽑아내는데 이때는 부채죠, 이때도 부채죠, 이때는 자산이 되겠죠. 근데 자산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어떻게 검토하는데 2002년부터 향후 과세소득이 5만원씩 일정할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이연법에서 부채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지만 이건 자산이잖아.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만원이거든 네팅하면. 근데 위에 뺄 금액이 5만원밖에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5만원만 하는 거예요. 한도에 걸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합산하는 거죠. 그죠? 그럼 35만원 플러스네. 그거에 20%. 이게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얼마가 되느냐? 7만원이 되네요. 자, 분계 끊을게요. 자, 미지급법인세. 얼마? 108만원. 이연법인세 부채 7만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11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답 가르쳐봐야 115만원 이행네. 그죠? 여기 그렇죠.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유형의 문제도 등장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줄 아는지 그거 체크하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자, 2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그죠?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 비용을 또 물어봤어요. 단 제시된 사항 외에 세무조정 사항은 없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은표에 나타난 이 세모는 마이너스 유보를 나타낸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2019년도 다 끝난 거네요. 자, 2001년도 각 사업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은 7만원이며 봐봐,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법인세 부담액 7만원. 이 법인세 부담액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단기 법인세예요. 안 내고 있으면 미지급 법인세니까. 됐죠? 선생님 저게 법인세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느꼈어? 법인세 비용 7만원이구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자, 2000년 중에 단기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 중간 연합으로 그죠? 기납부세액이 3만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기납부세액은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미지급 법인세랑 상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죠? 의미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법인세 비용 물어볼 때는 이 금액이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자, 자변에 기입했다. 나머지 4만원은 3월 말에 세법 규정을 준수해서 납부한다. 그죠?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겠죠. 자, 세무조정에 따른 유고 처분액의 증감 내용을 나타내는 2001년도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표는 다음과 같다. 별지체 50%씩이죠. 별지 50%씩. 그죠? 을표가 주어지면 문제 풀기가 더 좋아요. 그죠? 을표 기초잔액에. 그죠? 표규세를 적용해가지고 이연부세 자산 부채 뽑아내고, 기말잔액에 표규세를 적용해가지고 이연부세 자산 부채 뽑아내가지고 그 차이를 단기에 인식해야 될 이연부세 자산 부채로 잡으면 되는 거죠. 해보죠. 자, 기초잔액 16만원입니다. 그죠? 매출 조건, 손실 충당금,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 송금불산이 6호였나 보네. 그죠? 정기금 미수이자 마이너스 5만원? 미수이자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6호인가 보네.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지 뭐. 그죠? 자,
자, 건물 감가상각 누계, 그죠? 한도 초과됐나 보네. 유보지 뭐, 그죠? 그래서 16만 원이 기초에 있었네, 그죠? 자, 기말에는 17만 원이 있고 단기에 증감액이 있네. 물론 이 문제가 더럽게 어렵게 구성이 되려면 기타 포괄소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이 주어지면 더럽게 어려워져요. 더럽게 어려워져요. 더럽게 어려워지는데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등장한 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더 어려운 건 뭔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을 해서 처분 손익이 발생하게 되면 회계에서 우리 재물주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 그게 법인세 회계 파트에서 아주 어렵게 반영을 한다고. 아주 어렵게 반영을 하는데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처분한 적은 없어요. 평가까지만 등장을 했지. 됐죠?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자, 문제 계속 읽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대. 실현 가능성 여부 검토할 필요 없다. 크게 해줄게. 그리고 2000년도 말과 2001년 말에 미사용 세무사 결손금과 세액공제도 없다. 법인세율은 20%로 또 일정하대. 그래서 또 재미가 없네.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자, 세율이 20%였다. 20%. 그러면 기초잔액이 16만 원이었으니까 요거 20% 하면 32,000원. 이연법인세 부채가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유보니까 향후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향후에 과소득을 감소시켜서 세부담을 줄여줄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되겠죠. 요거 20% 하면 34,000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네. 그럼 우리는 올해에 기초에 32,000원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던 걸 34,000원 바꿔야 되니까 추가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2,000원만 더 잡으면 되겠네. 되죠? 자, 한번 해보자. 자, 아까 법인세 부담액이 7만원이었다. 미지급 법인세 7만원.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얼마 더 잡아야 되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을 2,000원 더 잡으면 된다. 끝! 법인세 비용 68,000원.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네. 됐죠? 간단하죠? 아니, 세무사님, 아까 그 원천 직수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잡았던 거. 주간에 남은 거 3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미지급 법인세. 원래 원칙적으로 분기할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인세 비용만 물어보니까 이 대변에 항목을 하나로 하든 두 개로 쪼개든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 얘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됐죠? 자, 마지막. 자, 문제부터 풀고 갑니다. 자, 아래 자료는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 내용이다. 자, 자료가 많네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한국의 2001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300만 원이다. 단기 과소득에 적용이 될 법인세율은 30%고 향후에도 세율이 일정하대요. 또 재미없죠. 향후에 세율이 변경되면 더 재밌을 텐데. 일정하다면 2000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인식할 법인세 비용 그리고 2001년 말 이어법인세 자산 부채가 얼마가 될지. 그죠? 자, 향후 과소득은 2000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과소득 300만 원씩 이렇게 많을 거다. 자, 정기 2월 일시적 차이는 없다. 전액을 다 잡으면 된다. 자, 잘 보자. 2000년도 한국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30만 원. 접대비 한도 초과액 기타 사회이익도 처리하죠. 영구적 차이다 그 얘기예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6월 7일에 3만 5천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2001년 9월 4일에 6만 원에 처분했다. 그럼 자체이익이 얼마가 나와요? 자체이익이 2만 5천 원 나오겠죠. 입금살인 기타 여기 있다. 그죠? 아니, 세무사님, 자기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없습니까? 자기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도 있죠.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을 자본조정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유가증권,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니까 입금살인 유보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처분을 했으니까 추인돼서 없을 거예요. 그래, 자체익만 바로 뽑아내면 돼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그냥 자체익만 뽑아내면 돼요. 어려운 말이다. 2차 시험 때는 자기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3개씩 나온다고요. 3개씩. 그때 돼서 준비를 하고. 자, 주식회사 한국이 2001년 9월 7일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7만 원에 취득한 토지가 있었는데 11월 30일 현재 공정가치가 8만 원이 됐대. 한국은 유형자산에 재평가무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재평가 인력은 만원 잡았다 그 얘기예요. 만원.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한번 해보자.
회계사에서 그죠? 토지 만원, 재평가 임요금 만원 요래 잡았다고. 이 재평가 임요금을 기타 포괄 손익 처리했다고. 그죠? 세법에서는 세무조정 해볼 거라고. 지금 갑자기 법인세 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세무조정을 해볼 거라고. 세법에서는 저런 거 세무조정을 하려면 세무상의 개념상 분계를 끊어봐야 되는데 세무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분계를 끊어보면 없어요. 왜 없는데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평가 잉여금 회계 처리하는 거는 세법에서는 이미 평가적으로 봐요. 이미 평가적으로 봐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평가증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 같네. 보험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용자산의 평가증, 그죠? 그것만 인정을 해주죠. 평가감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유형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그리고 유가증권 있죠. 그런 거 있죠. 천지지변, 화재, 법령 이하, 수용, 채굴, 예지장애, 체진으로 배관 등 외관상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평가감 인정해 주는 거. 그죠? 다만 독특하게 그 평가 손실, 감액할 사유가 발생한 4년도에 평가 손실로 계산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결산조정 상목이었지.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어떤 거 있었는데 파손이나 부패 등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 유가증권은 부도 발생이라든지, 그죠? 파산 이런 게 있었죠.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나눴었죠. 그죠? 비상장인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특수관계 있는지 여부를 따졌고, 그때 특수관계의 여부는, 그죠? 소액주주는 제외인데, 그때 소액주주는 1% 미만 보유주주가 아니라 5% 10억 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법인세법 할 때 또 해줄게요. 자, 어쨌든, 그죠? 그럼 세무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세무조정은 이렇게 된다. 일단, 토지를 가미시켜야 되니까, 송금산이 토지 만원 마이너스 1고 그와 동시에 입금산이 기타 포괄 손익 있죠. 재금액력은 만원 기타 이렇게 차례. 그래서 입금산이 송금산이 같은 금액으로 오니까 단기에 과세소득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세무조정이 두 가지가 없다. 한번 해보자.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언제까지 해야 돼? X 1년 과세소득 세율이 동일하니까 X 2년 이후 이렇게 할까? 그죠?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000원짜리 생략학기에 300만 원. 그리고 적대비 한도 초과이익이 된다. 영구적 차이 30만 원. 그리고 자체이익이 상당히 자체이익 입금산입 기타 얼마? 25,000원. 자, 그리고 재평가 입력은 그리고 입금산입 기타 얼마? 만원. 그리고 토지 마이너스 유보, 그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냥 끝났네. 그리고 과세소득이 얼마가 나오냐? 332만 5천원. 여기 세율은 30%. 그럼 미지급 법인세가 99만 7,500원. 이게 미지급 법인세가 나오네. 됐죠? 자, 그런데 이 재평가 토지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한 거는 향후에 반대에 플러스 유보로 반대 세무조정을 거쳐서 추인이 되죠. 플러스 유보로. 네? 그죠? 그럼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게 되겠네. 그때 소멸 시점에 예상되는 평균세율을 적용한다고. 이때 세율이 40%로 변경이 되면 더 재밌는데 지금 여기서는 변경이 없으니까 30%. 이연법인세 부채 3,000원. 됐죠? 자, 이제 분계 끊어보자. 미지급 법인세 99만 7,500원. 됐죠?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 3,000원. 원래는 요걸 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뽑아내는 거죠. 법인세 비용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죠? 기간 내에 배분을 해야 되죠. 자체이익은 단기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의 계상을 하게 되면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맞아지니까 자본에서 바로 차감을 하죠. 그죠? 자체이익 25,000원에 대한 단기 법인세 효과만큼을 자체이익에서 바로 차감하죠. 30% 7,500원. 맞죠? 7,500원. 7,500원. 그리고 재평가 임력은 기타 포괄손익이 있었죠. 재평가 임력은 이것도 바로 자체에서 차감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소멸되는 시점에 평균세율 적용한 것만큼을 차감을 해요. 자, 소멸되는 시점에 평균세율 30% 적용하면 3,000원. 그래서 나머지가 99만 원이 되는구나. 정답은 99만. 그리고 5번 되겠네. 이연법에서 부채는 3,000원. 됐죠? 이걸 조금만 재밌게 각색을 해볼게요. 조금만 재밌게 각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토지 마이너스 유보가 2002년 이후에 소멸이 될 건데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예상되는 평균 세율은 4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40%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연법에서 부채는 3,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4,000원. 4,000원. 그리고 재평가 ing요금 소멸되는 회계연대 평균 세율 4,000원 40% 적용하니까 이것도 4,000원. 됐나요? 뭐가 됐는데 법인세 비용에 미칠 영향 없어요. 됐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아주 좋겠나 싶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법인세 회계까지 달려왔네요. 이제 뭐 남았습니까?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리고 주당이 현금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막바지에 그죠? 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벌써 이렇게 덥기 시작하는데 여름에 웬만하면 짜증 안 나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곳, 그죠? 시원한 곳 가서 공부를 하시고 시원한 곳에 공부를 할 때 정말 짜증 나는 게 싫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자꾸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도 못 느끼겠지만 시험이 지금 임박해가면 임박해갈수록 여러분들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은 느껴요. 그럴 때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공부 장소를 주기적으로 자꾸 바꾸세요. 자꾸 바꾸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짧으면 한 3, 4일에 한 번씩 바꾸고 집에서 또 하시고. 2차 시험 때야 스터디가 필요하지. 1차 시험 때 수준이 다 도찐 개찐인데 그거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술 먹고 노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1차 시험 대비할 때는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놔놓고 그죠? 시원한 데 밑에 가지고 혼자서 문제 풀면 돼요. 그죠? 모르는 게 있으면요. 풀이 보고 하면 되죠. 풀이 보고. 그죠? 스터디 다 그 실력이 거기서 거긴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여러분들과 스터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됐죠? 나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랑 스터디를 하려 한다고. 근데 내가 무기가 있느냐? 1차 시험 대비할 목적으로 아직 그런 무기 닦아놓기는 힘들다고. 근데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을 거예요. 과목 중에 특출나게 잘하는 과목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다가옵니다. 스터디 같이 하자고. 그때 시너지라는 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원한 데 찾아다니시면서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죠? 당도 좀 보충하시고, 그죠? 날카로운 그 예민함도 좀 누그러뜨리고, 그죠?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죠? 강의 빨리 찍어가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